안녕하세요, 선생님.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수학과 고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진행했던 확률과 통계 수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선생님들께 제 부족한 수업을 공개하기가 매우 지금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확률과 통계 과목의 통계적 추정 단원 수업입니다. 성취 기준은 12확통 03-07, 모평균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이며 수업은 총 4차 시로 구성하였는데요. 1차 시는 통계적 추정의 개념을 지도하는 등교 수업이고 2차 시와 3차 시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통계 실습과 모둠별 토론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시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모집단을 추정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수행평가와 연계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수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선거 가능 연령이 18세로 확대가 되면서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학과에서 사회과처럼 직접적으로 선거제도를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지도하고 있던 통계를 잘 활용하면 다가올 총선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이런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올해 역시 동일하게 확률과 통계 과목을 지도하게 되면서 이 수업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자료집에 있는 그 수업 내용과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수업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고민했던 흔적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향 수업 플랫폼으로는 줌을 이용하고요. 특히 소모임 기능을 자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격 수업에서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라이브 워크시트를 사용합니다. 이 라이브 워크시트는 이미 사용해본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학습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결과를 정리해서 보기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학생들 간의 협업이나 설문 참여 도구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와 설문 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학생들의 산출물들이나 또는 모든 토의의 결과들은 패들렛에 정리하여 학급 전체 또는 학년 전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온라인에서 통계 분석과 또한 통계 실습을 진행하는 도구로서는 통계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통그라미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플랫폼들은 어디까지나 제 기호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선정한 것들이니까 선생님들의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여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시는 앞서 설명드렸던 성취 기준에 대한 개념을 지도하는 수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경험 많은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전 차시에서 학습했던 모집단과 표본의 의미,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평균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새롭게 추정과 신뢰도, 그리고 신뢰 구간 등의 개념을 지도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표본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강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신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그 신뢰 구간에 실제 모집단이 포함될 확률이 95%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이런 해석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밀하게 따져서 옳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수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험을 통해서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보고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따져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다음 차시에 활용할 동그라미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음 차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차시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실습 수업입니다. 우선 1차 시에서 학습했던 신뢰도, 그리고 신뢰 구간, 통계적 추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라이브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점검하시고요. 이어서 활동한 모둠을 구성합니다. 참고로 전 지금은 모둠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업을 디자인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이미 동그라미 사용법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공학적 도구를 다루는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시면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개별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개단원에서는 실제로 임의의 모집단을 생성하고 표본 집단을 반복 추출하는 과정을 실습하게 되는데요. 모집단의 생성과 표본의 추출은 동그라미에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는 구글 시트를 통해 서로 공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둠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은 줌에 있는 소모임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시로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를 각각 100과 30으로 잡았는데 이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시험을 돌려보시고 임의대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의 정확한 사용법은 지금 말고 이 영상 마지막에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은 수업의 흐름을 설명드리는데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은 모둠원 한 명당 20개씩 추출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구글 시트에 수합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왜 20개냐면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최대로 추출 가능한 표본의 수가 20개라서 그래요. 따라서 개별로 진행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학생 보고 20개씩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반복해봐라 라고 하면 한 100여 개 되는 표본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은 그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준비하셨던 구글 시트로 취합을 하고 구글 시트에 있는 함수 기능을 활용해서 취합된 각각의 표본 평균대로 신뢰도 95%짜리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별로 이제 모평균이 포함이 됐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모평균을 포함한 신뢰 구간의 개수와 그렇지 않은 신뢰 구간의 개수를 각각 이제 카운트하도록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신뢰도의 의미와 올바른 해석 방법을 조별로 토론하게 합니다. 저는 토론했으면 아무리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분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꼭 글로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는 편인데요. 이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그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횟수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늘어나더라고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모둠별로 그 토론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여서 패들렛에 학급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그 모둠원들별로 한 명씩 그 줌에 있는 전체 회의방에서 이를 발표하도록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관찰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차시에는 실제로 이런 신뢰 구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학습할 것이다 라고 안내해 주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시는 모둠 토론 수업입니다. 우선 모둠을 구성해 주어야 되는데요. 2차 시에 사용했던 모둠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서는 모둠별로 선거 여론조사 위반 사례를 찾도록 하고 어떠한 위반 사례들이 있는지 그 유형과 원인 그리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토론하게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비슷한 주제로 사회교과에서 이미 학습했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위반 사례들도 곧잘 찾고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토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때로는 좀 반대로 지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배경 지식 수준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자료로는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청소년형 선거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는 물론이고 저처럼 선거 연령이 확대되면서 선거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교사들이 자칫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으니 수업에 앞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선생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 9월에 나오는 바람에 사실 저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사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다음 주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대비해서 한국선거방송에서 18세 유권자와 또 교사를 위한 영상 안내문 역시 제공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의 토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싶을 즈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선거 여론조사 기준 18조를 제시합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 18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보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둔 조항인데요. 이미 학생들이 다양한 선거 위반 사례를 직접 정리해 보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제시된 항목들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활용한 보도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계적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모둠 토론의 경우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통계적 지식을 갖춰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통계 리터러시 역량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까지만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 개인 활동으로 통계 리터러시 학습을 통해 보도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객관적 시각의 유지를 다짐하는 선서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플립그리드를 사용하면 수업 시간 중에 교사가 설정한 시간만큼 학생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또 간단히 편집을 해서 학급 구성원들끼리만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수업 중에 돌발적인 퀴즈나 아니면 형성평가 문항의 풀이 영상을 즉석에서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언문 작성의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 4차시 수업인데요. 4차시 수업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아니면 개별로 탐구 주제와 표본을 선정하고 설문을 돌려 모집단의 특성을 찾아보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실 여기 소개된 수업 내용은 한 차시 만에 마무리하기에는 버거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레시피에는 모집단과 탐구 주제 선정부터 표집, 설문 시행, 자료 분석, 그리고 신문기사 작성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한 차시 분량으로 빡빡하게 집어넣었지만 선생님께서는 각자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만큼 차시를 조절하여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선수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통계 자료 분석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 말고 보통 학교에서 통계 포스터 대회나 주제 탐구 대회 등을 운영을 할 때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표본의 표집 방법이나 설문지 제작 시의 유의점 등과 같이 기초적인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수학 말고도 다른 교과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미 충분하다 싶으시면 이 절차를 생략하셔도 무방하고요. 혹은 실용통계 과목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밀한 지도가 필요하겠다 판단되시면 플립러닝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이 앞서서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쉬운 서적을 골라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논술형 수행평가를 진행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통계적 분석 절차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이 프로젝트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수행평가 영역이 이렇게 연동되는 것도 매우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활동에 들어서서 먼저 적절한 탐구 주제와 모집단을 선정하고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표본 선정 방법을 택하여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구글 폼으로 탐구 주제에 대한 설문 도구를 작성하고 이 설문의 참여 링크를 패들렛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여 각자 표본으로 채택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신뢰 구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수치로 응답할 수 있는 비율형 문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게끔 하시고 또한 응답하는 학생들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의 설문의 문항수를 적당히 조절시켜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여기 설문 작성까지를 한 차시로 마무리하시고 다음 차시 수업까지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각자 할당된 설문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실 것 같은데요. 그 시간적 여유에 맞춰서 설문 문항의 수를 조정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한 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설문의 대상으로 표집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문 결과가 취합되면 각자 정한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을 도출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탐구 주제를 설명하는 신문기사를 작성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작년에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분석문 작성까지만 진행을 했었는데 단순히 결과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보다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올해는 신문기사 작성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신문기사에는 통그램이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으로 도식한 그래프 자료를 추가하여 논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해당 수업 시간에 작성 완료된 결과물을 교사에게 전송하는 것을 끝으로 본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본 수업의 평가와 기록 예시입니다. 여기 제시된 루브릭과 생활기록부 기록 예시는 제가 작년에 실제로 작성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본 것들이고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수업 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세하게 작성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살펴봐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아무쪼록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코로나와 원격 수업 속에서도 변함없이 더 나은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견뎠나요? 힘겨운 하루를 보냈나요? 당신의 눈동자 속에 깃든 깊은 절망을 보았죠. 돌고 돌아 또 제자리 갈 길을 잃었지만 여기 누군가 내게 그 길을 알려준다면 그 꿈을 찾아서 달려갈 텐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선한 공기 다시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 보자. 현실을 넘어 이 산을 향해 더 큰 꿈을 향해서 외쳐봐. 내일 그린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 Let's go to love and mess.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아 이겨낼 거야. 내일 그린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 Let's go to love and mess. 상상을 현실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의 축제를 마음껏 즐겨봐. 오늘은 잘 견뎠나요? 힘겨운 하루를 보냈나요? 당신의 눈동자 속에 깃든 깊은 절망을 보았죠. 돌고 돌아 또 제자리 갈 길을 잃었지만 여기 누군가 내게 그 길을 알려준다면 그 꿈을 찾아서 달려갈 텐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선한 공기 다시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 보자. 현실을 넘어 이 산을 향해 더 큰 꿈을 향해서 외쳐봐. 매일 그린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 Let's go to love and mess.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아 이겨낼 거야. 매일 그린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 Let's go to love and mess. 상상의 현실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의 축제를 마음껏 즐겨봐. Hey, 수학은 왜 배워둔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마. Listen, 딕션은 진짜가 아니야. 그거 말고 즐기는 수학에 눈을 떠봐.
똑같은 걸 다르게 생각하고 생각의 시선을 옮겨봐 진짜야 뻥 아니야 너도 즐길 수 있어